안녕하세요, 카진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페라리의 포르토피노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승기 앞에 뜬금없이 이런 영상 보여드리는데 독자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수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우리 손세차 할 적에 쓰는 타월입니다. 타월의 브랜드가 스나이퍼예요. 이 타월은 특징이 우리나라 원재료 그리고 노동력 그리고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만든 타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용 타월 만들기 전에는 일반적인 수건 만드는 업체로 굉장히 큰 회사고요. 근데 이제 이 타월이 현재는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에 정식으로 납품되려고 지금 협상 중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모로 써보니까 확실히 좋고 그래서 권해드리는 거니까 다른 건 전혀 없고요. 저도 채널 이제 15,000명 다 돼서 그래서 많이들 써보시고 입소문 많이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면 돼요. 네, 간단히 성능도 한번 볼게요. 이게 제가 평소에 쓰는 드라잉 타월이고요. 이게 이제 스나이퍼 드라잉 타월입니다. 얘는 양면이에요. 보시면은 이런 오버로크라고 하죠. 우리 군대에서 썼던, 한국말로 하면 휘갑치기? 이런 마무리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에서도 마무리가 다르죠. 그리고 이런 택까지도 달아서 확실히 좀 프리미엄하게 이런 소소한 부분을 신경을 썼습니다. 드라잉 타월이 원래 이렇게 물기가 있는 채로 그냥 던져서 이렇게 쭉 당기면서 물기를 제거하는 용도잖아요. 지금 똑같이 당겼는데 얘는 이렇게 물기가 남았고, 그리고 이 스나이퍼 제품은 한번 볼게요. 얘는 양면 똑같은 힘이에요. 네, 다르네요. 저도 지금 처음 해본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르구나. 네, 이게 방금 보여드렸던 세차 타월인데 커피 원두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 중에 어떤 게 발송이 될지는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걸 받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좋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페라리 로마 국내 출시 영상을 보여드렸죠. 아시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선보였는데, 로마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 갓 선보였기 때문에 시승을 언제 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어서 포르토피노라도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페라리가 이렇게 요즘처럼 라인업이 많았던 적이 없죠. 지금 812 슈퍼패스트를 비롯해서 812 또 GTS 스파이더 모델인, 그리고 또 FA 트리뷰토, FA 스파이더, 또 페라리 로마도 있고요. 또 여기 이 포르토피노도 있고 GT4 루소도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데뷔를 앞두고 있는 프로상계 SUV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갖고 있는 프로상계까지 하면은 이렇게 페라리 역사상 많은 라인업을 갖고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포르토피노는 페라리 안에서 GT 라인에 해당하는 모델이고요. 지금 톱을 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하드탑 컨버터블입니다. 이름이 포르토피노가 이탈리아에서 유명한 항구 지방인데, 제가 포르토피노는 지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강원도 강릉의 정동진까지 와봤습니다. 제법 잘 어울리네요. 확실히 이렇게 탑을 열고서 바다 해안도로를 달려보면 이 차의 가치를 아주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영동고속도로를 타고서 쭉 왔는데, 제가 많은 페라리를 타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편안했던 페라리가 있었나 싶을 만큼 편하네요. 그러니까 GT4 루소를 비롯해서 그런 좀 GT 라인업에서도 이 포르토피노는 상당히 편한, 그리고 또 운전자 친화적인 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디자인을 좀 짚어보면, 바로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페라리 로마가 이 포르토피노를 갖다가 이제 쿠페로 만들었다고 보셔도 무방하긴 하지만, 포르토피노는 그래도 요즘의 페라리들과 비슷한 얼굴 그리고 디자인 요소들 많이 갖고 있습니다. 포르토피노는 이 그릴도 그렇고 헤드램프도 그렇고 언뜻 보면은 812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라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근데 페라리 라인업들이 지금 이제 이런 커다란 그릴과 굉장히 넓은 폭을 갖고 있거든요.
길고 넓고 낮고 전형적인 그런 스포츠카의 비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 이 차에도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데모카인데 뭐 저쪽 브레이크 시스템도 카본 세라믹이 들어갔고 타이어도 지금 P0더라고요. 당연히 뭐 이런 고성능 타이어가 들어가야 맞을 것 같죠. 그리고 사이즈도 245 35 ZR20입니다. 앞에가 그렇고요. 뒤에는 285 35 ZR20입니다. 그래서 저 브레이크는 뭐 보기만 해도 굉장히 잘 멈출 것 같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나가는 것도 무지하게 잘 나가지만 그거보다 브레이크 성능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페라리는 바람을 가장 잘 다스리는 브랜드로 유명한데,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GT카를 제일 잘 만드는 게 페라리라고도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바디에 차체에 그런 공력 성능을 위한 요소들을 상당히 많이 뚫어뒀습니다. 여기서 지금 멋으로 이렇게 해놓은 요소들은 하나도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엔진룸에도 그렇고 범퍼 하단에 들어간 요소들도 그렇고, 이것도 지금 요소가 아니에요. 그냥 디자인이 아니라 그냥 기능입니다. 저거 다 뚫려 있어요. 보시면 뒤에도 바람이 잘 넘어가게끔 돼 있고, 밑에 리어 디퓨저도 페라리는 F1 기술을 가장 일반 도로용 차에다가 그대로 갖다가 쓴다고 활용한다고 하는데, 포르토피노도 심지어 GT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소들이 잘 묻어납니다. 페라리는 엔진을 빼놓을 수가 없죠. 엔진은 얼마 전에 보여드렸었던 로마와 같은 엔진입니다. V8 트윈 터보 엔진이고요. 하지만 출력은 얘는 600마력 최고 출력을 내서 로마보다 20마력 낮아요. 그러는 바람에 페라리 로마가 가장 싼, 가장 엔트리 모델이 될 거라 예상을 했었는데, 가격은 로마는 3억 초반, 그리고 포르토피노는 2억 후반. 그래서 포르토피노가 여전히 페라리의 엔트리 모델로 남아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변속기는 얘는 7단 DCT고 로마는 8단 DCT, 변속기도 변했죠. 여기도 이제 셰시 넘버라고 해서 244519라고 써있죠. 엔진만 보는데도 재미가 있는데, 그래도 역시 뭐 812 슈퍼패스트 마냥 뭐 V12 같은 거대한 엔진보단 약간 떨어지긴 하네요. 얘는 2+2여서 확실히 뒷공간은 뭐 짐 공간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벼운 짐을 놓거나, 물론 사람도 앉을 수는 있겠으나 멀리 가지 못합니다. 벨트도 물론 갖추곤 있지만. 자, 실내입니다. 실내는 확실히 로마랑 다르죠. 근데 이 포르토피노가 좀 더 그런 클래식한 맛이 남아있지 않나 싶어요. 저런 스티어링 휠도 지금 얘는 저런 기어 시프트 타이머도 스티어링 휠에 들어갔죠. 저런 것도 그렇고, 카본 시프트 패드를 비롯해서 운전대 아래 윗부분이 지금 카본이에요. 그리고 뭐 저 컬럼도 다 카본이구만. 카본과 가죽을 섞은 스티어링 휠도 들어갔고, 버튼식 기어 노브가 이렇게 자리 잡았는데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조수석에 앉은 사람도 어떤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디지털 창이 들어갔습니다. 엔진의 전개, 단수, 속도, G포스까지. 내비게이션은 이건 안 돼요. 네. 글러브 박스 한번 보죠. 글러브 박스도 마감은 잘 돼 있고, 크진 않지만 뭐 마감은 잘 돼 있습니다. 약간 헐겁네요. 저 밑에도 페달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페라리 포르토피노 계기판을 보여드릴게요. 시동을 걸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스포크에 시동 버튼이 있죠. 이번에 로마는 터치식으로 6시 방향 스포크에 엔진 시동 버튼이 들어가서 굉장히 신기했는데, 얘는 여전히 이쪽에 있습니다. 이게 더 멋져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계기판은 전통적인 페라리 계기판입니다. 가운데 엔진 회전계가 레브 카운터가 굉장히 크게 있죠. 그리고 왼쪽에도 디스플레이, 오른쪽에도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동을 걸어보면 확실히 FA 트윈 터보 엔진 같은 경우는 V12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정차 시에는 이런 실내에 들어오는 소리라든지 뒤로 지금 터지는 소리가 제법 있어요. 지금 탑을 벗겨서 더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왼쪽에는, 그리고 디지털 디스플레이에는 요 밑에 있는, 송풍구 밑에 있는 버튼으로 메뉴를 조작을 합니다. 그리고 포르토피노는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갔는데 이걸로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시속 2km씩 빠르게 느리게 할 수가 있는데, 왼쪽으로 하면 2km 떨어지고 오른쪽으로 하면 2km 빨라집니다. 그래서 요걸로 조작을 해보면 어떤 정보가 뜨냐면, 지금은 냉각수 온도와 엔진오일 온도, 이것도 배터리 볼티지하고 엔진오일 압력, 그리고 여긴 타이어 압력이죠. 온도하고 타이어 압력,
시속. 그리고 메뉴가 이렇게 많아요. 얘는 스테이터스 트립은 트립 컴퓨터 말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트립 A, B 중에 고를 수가 있고요. 여기 뭐 맥시멈 스피드라든지 이런 것도 나오죠. 그리고 여기는 VDA. 그래서 여기 이제 각종 전자장비의 정도예요. ESC, E 디퍼렌셜, 뭐 SCM, F1 DC, 트랙 다 세팅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터보. 그래서 터보 바예요. 이거는. 그리고 터보 리스폰스, 이피션시 이런 것들을 모두 띄워줍니다. 얘는 이제 세팅이고 디밍, 라이트 디스플레이, 데이트 아워 뭐 이런 것들 설정할 수가 있어요. 요 가운데 버튼인데 이게 이제 크루즈 컨트롤이거든요. 요걸 누르면 크루즈 컨트롤이 활성화가 되죠. 그리고 다시 누르면 오프가 되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페라리의 크루즈 컨트롤이라뇨.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는 마네티노 스위치 그대로 있고요. ESC를 꺼버리거나 스포트 아니면 콤포트, 얘는 코르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댐퍼 컨트롤이 있고요. 눌러보면은 푸시 투 클로즈로 하고 범피 로드를 하면 이제 좀 올라가죠. 전고가 올라가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어 셀렉터 살펴보면은 PS는 파워 스타트예요. 론치 컨트롤, 오토 후진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탑 개폐 버튼. 얘는 시속 30km 이내에서는 이동하면서도 여닫을 수가 있죠. 그리고 창문은 여전히 여기 있고, 이거는 역시나 내리는 것만 원터치로 되고 올리는 거는 당기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도 있어서 여기는 이제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해서 내비게이션은 자체로는 들어있지 않은데 내비게이션은 애플 카플레이 케이블 연결하면 뜹니다. GT카라서 여기 컵홀더도 있고 수납 공간도 있어요. 그리고 요 케이블은 여기 슬롯은 애플 카플레이 연결하는 슬롯이고 이쪽은 충전하는 거, 그리고 C가 잭도 갖추고 있습니다. 포르토피노 트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키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페라리도 스마트 키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잠금 해제 잠금 버튼과 트렁크 열림 버튼, 그리고 불 들어오는 거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트렁크 버튼은 근데 전동식은 아닙니다. 열면 그냥 이렇게만 열려요. 그래서 손으로 들어 올려줘야 됩니다. 들어 올리면 지금 탑을 열은 상태라서 확실히 공간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골프백은 한번 시트를 접어 볼게요. 앞에를 접으면 레버라기보다는 이런 손 문고리가 있어가지고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당기면 됩니다. 이 되게 고급스럽네요. 가죽이. 맞은편도 마찬가지로 열고. 그러면 자, 이런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골프백 못 씻습니다. 공간은 이렇게 나온다고 그냥 보시면 되겠네요. 하지만 이제 탑을 닫으면 좀 더 넓어지긴 하겠어요. 그리고 이게 이 포르토피노에 들어간 옵션 시트입니다. 네, 이거는 지금 탑을 닫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움직이면서도 시속 30km 미만에서는, 이하에서는 닫고 열 수가 있거든요. 시간을 세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5초 걸립니다. 무슨 탐구 생활하는 것 같네요. 이제 한번 트렁크를 열어볼게요. 지금 탑을 닫았습니다. 무거워요. 탑이 꽤. 이게 얘도 있군요. 컨버터블 같은 경우는 저게 덮개가 있죠. 그래서 요걸 열면은 그래도 공간이 좀 확장은 됩니다만, 그래도 골프백은 가운데로 하나 넣겠네요. 예, 이렇게 하면 그렇습니다. 네, 이제 페라리 포르토피노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시동을 먼저 걸어보면 비상등을 누를 뻔했네. 이 엔진은 V8 트윈 터보고요. 마무리 변속기는 7단 DCT입니다. 컴포트로 두고 달리면 정말 뭐 못 갈 곳이 없겠습니다. 확실히 GT카예요. 지금 이제 VDA로 보면서 달리는데 VDA의 뭐 F1 트랙이라든지 F1 DC 이런
ESC나 디퍼렌셜, SCM 나오는데 이게 스포츠로 바꾸면 달라지죠. 완전히. 그러면서 지금 스포츠에서는 개입을 줄이는 게 되겠고, 완전히 ESC를 꺼버리면 그럼 이제 리어 슬립도 아예 허용을 해버리는 거고, 그럼 이제 새빨갛게 들어왔죠. 하지만 그냥 안전하게 컴포트를 일단 달려볼게요. 그리고 이 컴포트하고 스포츠 간의 차이가 제법 납니다. 게다가 이 사운드도 얘가 이제 FR 구조잖아요. 그래서 엔진룸에서 들어오는 사운드 플러스 뒤에 배기 사운드가 상당히 운전의 재미를 북돋아주는 쪽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물론 이 트윈 터보 엔진에 대한 그런 얘기는 있죠. 그리고 그 부분은 뭐 부인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 조향성이에요. 어떤 경량 스포츠카를 탄다는 느낌과는 다르고요. 묵직하게 돌아나가는 그런 모습인데 굉장히 잘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운전의 자신감을 북돋는, 끌어올리는 부분이고요.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들어갔는데 이 브레이크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지금 뭐 오늘 서울에서 강원도 오면서 달리는 것보다는 브레이크 성능이 훨씬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덩치도 크고 중량이 있는, 뭐 무거운 건 아닙니다만, 차들은 보통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뒤뚱댄다거나 거동이 약간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 마련인데 얘는 그게 아예 없네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도 확실히 내가 원하는 지점에서 멈춰주니까 다음 재가속을 할 때도 훨씬 명쾌하게 가속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조향성은 지금 이 스티어링 휠은 유격은 거의 없고요. 아예 없다고 봐도 될 것 같고, 정말 이 운전대하고 앞바퀴의 거리가 완전히 막 짝 붙어 있는 느낌. 지금 뭐 컴포트로 둔다 한들 제법 묵직한 게 있고요. 거의 뭐 스티어링 휠을 크게 돌린다거나 그럴 필요를 못 느낄 정도로, 페라리는 보통 다 그랬는데 속도감이 되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 60km 되겠지만 뭐 100, 뭐 이 정도면 100이면 뭐 한 2, 뭐 이렇게 되니까 200,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정말 그 GT카스러운 모습을 잘 구현을 했다고 이제 해석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 엔진은 뭐 지금 여기에만 들어간 게 아니라 로마에도 이제 들어갔고, V8 트윈 터보 엔진은 페라리 안에서도 물론 뭐 설계를 새로 하고 부분 바꿔가지고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엔진의 음색 자체가 고회전으로 갈수록 어디까지나 이 F8 트윈 터보 엔진도 고회전을 지향을 하고요. 지금 최고 출력은 600마력이지만 최대 토크가 무려 77.5kg 포스미터나 돼가지고, 그게 또 나오는 구간이 3000에서 5250rpm으로 뭐 토크 밴드가 지금 뭐 10,000rpm까지 있지만 상대적으로 뭐 예상보다는 좁다고도 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지금 레드존은 7500rpm부터 시작이거든요. 근데 저 레드존을 넘어가도록 레브 카운터를 올리더라도 엔진은 정말 이 600마력 최고 출력이랑 이 77.5kg 포스미터 그 최대 토크가 끝을 알 수 없는 것처럼 나와요. 뭐 페라리 안에는 812 GTS도 나왔고 F8 스파이더도 나왔고 있고, 이런 스파이더 컨버터블 모델들이 있지만 얘도 이제 하드탑 컨버터블이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노면 소음, 풍절음 같은 부분에서는 소프트탑보다는 덜 시끄럽습니다. 얘가 지금 앞에가 245, 뒤에가 285 타이어를 신고 있잖아요. 그런 넓은 폭을 가진 타이어를 신고 있고, 또 휠 인치도 20인치나 되는데, 물론 노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노면 소음이나 그런 건 있어요. 지금도 여기가 이제 콘크리트 길이라서, 아스팔트가 아니라 콘크리트 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노면 소음이 올라오는 건 있습니다. 하지만 바깥에서 들어오는 이런 공기가 부딪히는 소리 같은 거는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바깥에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이 공력 성능은, 공기는 완전히 그냥 가르면서 갈 것처럼 생겼잖아요. 실질적으로도 뭐 구멍을 여기저기 뚫어놓기도 했고, 그 영향이 큰 것 같아요. 7단 DCT는 나무랄 데는 없어요. 컴포트로 뒀을 경우에는 순식간에 어느 정도 내가 엑셀링을 가볍게 한다 싶으면 그냥 바로 탑기어에 맞물립니다. 그냥 어느 순간에서든 7단을 맞물리는데,
그러다가도 그냥 운전자가 원해서 다운시프트 하면 지금도 뭐 7단이었다가 4단으로 둔다 한들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레브 시프트 타이머가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 빨간불이 차다가 이 끝에서는 파란불로 변합니다. 폭발적인데 부드러우면서도 결코 이렇게 거친 느낌이 거칠게 운전자한테는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뭔가 차가 정말 막 열일을 하는 느낌 있잖아요. 막 엔진을 막 그 실린더 폭발시키면서 혼합기를 막 터트리면서 달려나가는 그 느낌을 청각, 시각, 촉각 되게 충만하게 전해줍니다. 그게 이제 종합적으로 표현이 돼서 운전 재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다가옵니다. 지금 심지어 콤포트인데 스포트로 두게 되면 그냥 한 번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아유, 지금도 속도가 아주 그냥, 그러니까 순식간에 나도 모르게 그냥 지금은 근데 확실히 급가속을 하면 수숙 이렇게 미끌리는데 그 순간조차도 막 등골이 오싹해가지고선 아우 못 달리겠다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하나의 어떤 운전 재미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런 차입니다. 지금 뭐 이런 들려주는 사운드가 어떤 뭐 엔진을 괴롭히면서 막 그런 즐거움을 받는다기보다는 운전자를 좀 종용하는 게 있어요. 더 할 수 있으니까, 더 달릴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좀 쥐어짜게끔 달리라고. 그러니까 얘가 공도에서 일반 도로에서 탈 수 있는 GT카 성격이지만 서킷 들어가서 타도 그러니까 다른 스포츠 라인에 있는 812라든지 뭐 FA 트리비토라든지 얘네들과 비교해서 하면 안 되겠지만 그냥 GT카 면모에 집중하더라도 재밌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랙에서. 또 하나 어떤 그런 GT카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건 지금 연료 탱크가 기름을 가득 채웠을 경우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도 기준으로. 오늘 서울에서 강릉까지 왔다가 지금 돌아가는 길인데 여기서 지금 찍어보니까 220km 정도 되더라고요. 거리가, 편도가. 근데 지금 계산으로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따가 한번 도착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포르토피노 시승을 거의 마쳤고요. 오늘 연료 탱크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주행 시작해가지고 436km 주행했네요. 그리고 지금 연료 탱크가 이제 주행 가는 거리가 맨 밑에 표시되지 않는 부분인데 좀 전까지만 해도 한 50km 더 갈 수 있다고 나오다가 이제 싹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연료 탱크가 80L인 걸 생각해 보면은 80L에 440km,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연비 신경 쓰면서 주행한다 그러면 500km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부산 편도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스티어링 휠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 계기판이 이제 왼쪽은 트립 컴퓨터를 비롯해서 뭐 VDA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뭐 정보들을 보여줬었잖아요. 트립 컴퓨터나 뭐 스테이터스 상태나 이런 것들을 보여줬었잖아요. 오른쪽에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인포테인먼트 정보인데 여기는 이 스티어링 휠 뒤에 있는 칼럼 뒤에 보시면 요 보이시죠? 이거 가지고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보면은 이렇게 하단에 메뉴가 떠서 속도계를 크게 띄울 수도 있고 노래, 오디오 정보, 또 이건 내비 펑션은 지금 되지 않아요. G도 뜨지 않습니다. 구글 카플레이 연결해도 뜨지 않고, 전화도 이제 블루투스 잡으면 여기 뭐 지금 통화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전화가 왔다 그러면 뜨는 거죠. 그리고 이 VDA 들어간 것도 상당히 운전자에게 어떤 시각적인 정보를 전해주니까, 물론 뭐 온전히 스포츠 주행에 집중할 때는 요 가운데만 보면 됩니다. 정말 단수와 엔진 회전. 그래서 레드존 치고 나서 칠 때 땡기고 해도 뭐 정말 스피드만 위해서 달릴 때는 다른 차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센터 디스플레이도 아예 그냥 꺼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내비게이션을 보기 때문에 끄진 않을게요. 페라리 차 같은 경우는 서킷에서 타면은 훨씬 즐겁게 탈 수 있는 차죠.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면은 그 부분은 확실히 좀 구분은 되는 것 같아요. 전에 뭐 F12 베를리네타라든지 812 슈퍼패스트나 아니면 뭐 458까지는 서킷에서 타봤는데 걔네들은 완전히 좀 결이 다른 차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런 좀 GT카 얘든 캘리포니아든 캘리포니아 터보 T든 얘네들은 공도에서도 스포츠카 맛을 충분히 즐기면서 운전자는 안락하게 갈 수 있는 쪽으로 집중을 해서 만들어진 차다 보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렇게 구분을 해놓은 게. 이 워셔에 끓일 적에 차단은 아직 안 됩니다. 냄새가 그대로 들어오네요. 지금 터널이니까 이런 라이트 보실 수가 있겠는데, 노랬던 엔진 회전계도 순식간에 까매지죠. 근데 시인성은 정말 좋네. 아까 제가 인테리어 설명하면서 이거를 가운데는 전통적인 아날로그 계기판, 양쪽에는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2개가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약간 좀 바꿀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슈퍼카, 스포츠카 타는 분들은 이런 터널 안에서 자기의 배기 소리를 듣는 거를 되게 즐겨 하시죠. 개인적으로는 그냥 조용하게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좋아합니다. 왜 말씀드리냐면은,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드리냐면, V8 트윈 터보 쓰는 포르토피노도 소리가 뭐 좋아요. 귀를 즐겁게 해주는 소리입니다. 다만 이제 V12와 비교를 하자면 그 소리는 정말 이 정도의 소리량을 낸다고 하면 얘는 그거보단 좀 더 응축된 소리를 낸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소리의 전체적인 양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밀도적인 부분에서는 괜찮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도 보여드릴게요. 작동은 쉽습니다. 그냥 요 크루즈 컨트롤 버튼 누르면 뜨고, 세트는 그냥 여기 누르면 지금 세트가 됐어요. 그래서 요 작게 시속 98km로 지금 세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꺾으면 2km씩 올라가요. 그리고 돌리고 있으면 쭈르륵 올라갑니다. 재밌는 건 기어 단수, 어떤 단수를 물리고 있어도 크루즈 컨트롤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6단에서도 유지가 되지만 3단에서도 유지가 되고 2단에서도 유지가 되지만 안 되겠죠. 그러니까 크루즈 컨트롤은 뭐 웬만해서는 고단에서, 뭐 7단에서도 보세요. 7단에 두면 심지어 지금 시속 107km인데 RPM이 200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얘는 ISG도 적용이 돼서 정차할 때, 그러니까 시속 0으로 떨어뜨렸을 적에 엔진이 시동이 꺼지는 게 아니라 한 2km 미만 됐을 적에 시동이 꺼집니다. 그랬다가 이제 브레이크에서 발 떼면 다시 또 펑 깨어나고. 얼마 전에 페라리 로마 공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페라리 포르토피노 시승을 했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